자, 이번 시간에는 나의 몸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한 번씩 궁금해지죠? 내 몸값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사실 이거에 답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또 그 취준생 입장에서는 또 얼마를 내가 받아야 될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이 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제목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나의 몸값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이런 철학적 관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취업하려는데 나는 좀 어느 정도 급여를 받아야지 이게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것들을 러프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의 몸값은 연봉이라는 의미로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에서는요, 이런 어떤 가격의 어떤 물건이나 상품에 대한 가격을 책정할 때 우리는 프라이싱, 가격 결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 접근론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3가지가 이제 요기해야 되는데요. 예, 제공 기반, 경쟁 가치 기반, 투입 가치 기반. 말이 조금 어색하거나 쓰기는 하죠. 제공 가치 기반부터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제공 가치 기반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게 우리가 취업으로 놓고 보면 직관적으로 얼마를 벌어줄 수 있는데, 내가 얼마를 벌게 해줄 수 있는데, 얼마를 기여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래서 그것만 측정이 된다고 하면 뭐 회사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기여한 만큼 가져가겠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많이 보는 건 이제 경쟁 가치 기반입니다. 여러분들도 왜 하는 물건이나 상품들을 개발해서 만약 시장에 내놓는다고 해요. 그럼 얼마로 가격을 책정하시겠어요? 이럴 적에 제일 좀 수월한 건 그러면 딴 데는 얼마 주는데 이런 거잖아요. 딴 데는 이 정도 품질과 내용에는 어느 정도의 가격을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취업 시장에도 그러면 내가 나 정도의 스펙과 역량이라면 다른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를 연봉으로 주는 데가 이제 그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경쟁 가치 기반의 내용들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비싸질 거고,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찾는 사람이 없어지면 당연히 싸지죠. 그런데 이제 수요 측면에서 찾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공급은 딸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공급은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더 비싸지겠죠.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그죠? 당연히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필요한 지식들을 많이 익히고 그런 경험을 쌓으려고 애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자기 몸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 맥락과 관점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는 제법 크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이 투입 가치 기반인데, 돈줄 기업이 뭐 그렇게 줘야지 인정이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맥락에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받아야지 되는가가 궁금하잖아요. 경영학에서 프라이싱 할 때 이거를 만드는데 얼마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목표 이익률을 합쳐가지고 얼마나 팔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 대상이 이제 우리 몸값이라고 본 거죠. 몸값이라고 보면 2가지 개념이 있겠죠. 하나는 이 회사에 이제 입사를 해야 되잖아요. 입사를 하려면 입사를 하기까지, 내 입사의 조건을 만족시키기까지 내가 개발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죠? 끊임없이 교육하고 공부하고 또 이제 이러면서 전부 다 많은 사실 비용이 좀 들어간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면서 일단락이 되는 것이 이제 취업단까지가 이제 그 비용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R&D 투자인 거죠. 개발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입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기업에서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지 비용으로 이렇게 경영학에서는 개발 비용과 유지 비용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대학교 4년으로 대졸 취업을 이제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투입이 된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거 뭐 다 경황과 상황들마다 또 여러 가지 여건들마다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러프하게 한번 계산을 좀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평균 잡아서 여러분 생활비하고 교육비가 여러분 베이스를 놓고 보면 월 100만 원이면 많이 드는 것 같으세요? 적게 드는 것 같으세요?
뭐 이 속에는 이제 식비도 있는 거고요, 의복비도 있는 거고요, 주거비도 있는 거고요, 교통비도 있는 거고요, 교육비도 당연히 있는 거고. 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아기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놓은 거예요. 25살에 입사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러프하게 잡으면 뭐 영 아닌 건 아닌 것 같다. 1년이 12개월이니까 이게 몇 년이라 그랬어요? 25년으로 하니까 딱 3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25살에 입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25년으로 염두를 해뒀을 때 한 3억 정도의 개발 비용이 투입된 걸로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야, 여기에다가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활 비용이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럴 적 여러분 얼마로 잡을까요? 한 월 200으로 잡았는데. 월 200에는 이제 어떤 돈이 들어가는 거냐면 일단 여러분 주거비, 그렇죠? 뭐 식비 이런 거 다 포함이 될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생활하는 비용이죠. 그렇게 하는 거 한 200 정도 잡으면 1년에 12개월이니까 2,400만 원이 되죠. 내 입장에서는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는데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초기 투자 비용 3억과 생활 유지 비용이 2,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 3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떨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입사해서 퇴직을 55세라고 하면 30년을 근무하게 되는 거잖아요. 3억을 30년으로 나누면 그냥 간단히 1억 1,000만 원이 되죠? 2,000만 원하고 생활비용 2,400만 원하고 하니까 합치니까 얼마 정도가 돼요? 예, 그러면 3,400만 원 정도. 그러고 보면 딱 비슷하게 맞아요, 얼추. 그렇죠? 물론 지금 3,000만 원이 뭐 안 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얼추 보면 그래도 한 3,400 정도는 맞잖아요. 우리 경영학에서 BP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그래서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내가 투입된 거하고 어떤 수입을 회사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는 맞춘 거예요. 이때는 이제 남는 건 없는 거고 내가 투자한 거 이제 그냥 회수하는 거죠. 회수. 일반 상품하고는 다른 것이 우리가 55세 퇴직을 하면은요. 그 이후에도 살잖아요. 그렇죠? 85세까지 산다고 가정을 하면 30년을 더 살게 되잖아요. 이것도 그냥 우리가 어림잡아서 200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30년간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와요? 7억 2천 나오는 겁니다. 7억 2천. 그러니까 7억 2천 동안을 2천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수입 활동이 가능한 시간에. 그게 언제예요? 그게 여러분 25세부터 55세까지 놓고 보니까 30년이잖아요. 30년 동안 7억 2천인데 이게 이제 뭐 또 기간이 좀 기니까 인플레이션 이것까지 감안하고 나면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10억 정도는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10억을 수익 활동 가능 시간이 30년, 25부터 55세까지 이러고 나면 얼마 정도? 매년 3,500만 원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아까 왜 여러분들이 개발 비용 떨고 그리고 유지 비용 넣고 그게 얼마였어요? 위에서 아까 말한 게 그게 3,400만 원이었잖아요. 여기에 3,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저축이 돼야 되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6,900만 원 정도, 얼추 한 7천만 원 정도의 연봉이 돼야 이제 본전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여기서 7천만 원은 대졸 초봉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30년의 근무 기간 동안 평균 연봉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 뭐 7천만 원이 영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직급이 올라가면서 계속 연봉은 또 오르기도 할 테니까. 그래서 한 요 정도 금액은 되어야 사실 여러분이 기본적인 생활은 좀 하는 느낌이 되시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라도 어림잡아서 한번 보니까 내가 지금 받는 대졸 초봉이 3,000만 원, 뭐 3,600만 원, 뭐 이런 정도가 대충 이런 맥락에서 그렇고 보면 여기에서는 조금 더 받아야 되겠구나. 더 받아야지 여러분도 좀 여유 있게 사는 거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월 200 정도 쓰는 거를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좀 더 밖에 살아야지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일단 우리의 그 삶을 영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연봉 7천, 그죠? 투입가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만큼은 받아야 이제 기본적인 생활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하는 일의 성격, 그 전문성의 성격, 또 시장의 상황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고용가치의 상황에 따라 이제 경쟁 논리가 작동이 되면서 연봉이 더 올라갈 수도 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미니멈은 그만큼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자, 그래서 좀 우리가 보통 우리의 몸값은 얼마지? 이런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오늘은 경영학적 관점에서 세 가지, 그렇죠? 가치 기반, 경제, 시장 기반, 그리고 투입 기반, 자원 기반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